네, 그 IDB의 민보경 대표입니다. 주제 내용으로는 그 AIoT 융합 기술을 통한 제조 현장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 제조 현장이나 뭐 건설 현장 이런 산업 현장에서 AIoT 기술이 어떻게 여러 가지 그 산업재해 사고들을 예방하고 또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저희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그 AI 쪽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주로 이제 그 제조 현장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원래 데이터 시각화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데이터 시각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고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쌓여진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뭐 제조 분석하다 보니까 그 안전까지 하게 되는데 주로 저희 회사의 기업의 철학이 고객 문제 해결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 문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딥하게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는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저희가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 초기에는 뭐 ERP나 MES나 자동화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고객의 저희는 뭐 데이터 시각화다 보니까 그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막상 이제 가다 보면은 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뭐 우리 기업은 뭐 여러 가지 도료, 페인트 도료가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생산성보다는 뭐 고온 고압 가스 이런 거 노출되는데 굉장히 위험해서 설비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 좀 폭발 위험성도 있고 직원들이 굉장히 두려워한다. 네, 그런 얘기를 또 하셨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는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냐. 예전 2018년도 뭐 19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좀 애로사항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그 기업들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좀 기업 진단을 하러 가려고 하다가 그 기업이 이제 한 2주 후에 공장이 폭파가 돼가지고 한 7만 평 정도 됐었는데 뭐 그 공장이 완전 전소되고 사람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실종되고 이렇게 좀 사고가 컸었어요. 근데 그만큼 제조기업들이 여러 가지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인재 사고라든지 화재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존폐 여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시는 분은 요즘에 그 기사 보니까 또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아마도 그 사업을 아예 그냥 접는 것처럼 뭐 기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토목적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그런 사고를 어떻게 좀 안타까운 사고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 어떤 사업들이 계속 영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항상 기업들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뭐 예지 보존이라든지 뭐 어떤 뭐 레스피츠 이런 거를 통해 뭐 품질이나 생산성의 향상에 대한 것들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제조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위험 요소를 리스크를 좀 줄이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산업 현장에 가보면은 저희가 뭐 그 자동차 부품의 뭐 표면 처리라든지 뭐 접착제 배합 공정이라든지 콘크리트 양생, 뭐 폐기물 처리, 뭐 슬러지 처리소 굉장히 그 산업별로 그 장소별로 굉장히 상상도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 외에도 사고란 것들이 사실 예상치 못한 것들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 어떤 공장장님이라든지 담당자들이라든지 환경안전 담당자들이라든지 말씀을 듣고 이제 좀 알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유형들이 그 크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작업자분들이 사고 나는 경우에요. 가령 이제 작업장에 안전 규정이 있는데 작업장에 안전 규정이 있지만 정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설비가 뭔가 고장이 나고 설비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그 설비를 잘 동작시키려고 작업을 이렇게 뭐 청소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뭐 끼인다든지 아니면 뭐 빨려 들어간다든지
심지어 그렇게 좀 큰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안전에 대한 규정은 알고 있지만 그 안전 규정을 좀 아예 내가 뭐 안 지키면 뭐 어때라는 것들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경각심이 좀 덜한 거죠. 그것 때문에 또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그 안전의 규정은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든지 어, 잘 모르고 그냥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작업자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게차와 그 사람의 어떤 동선 요즘엔 또 무인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게차가 HV라든지 뭐 MR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인화되고 있고 거기에 사람이 갔을 때 탐지하는 것들에 대한 요청도 있고요. 그리고 어 어디 가보니까 또 이제 뭐 사다리 고가소돌이 그 사다리차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시 작업을 하시는데 안전모 쓰지 않고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충돌하시는 그런 사고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 뭐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뭐 이런 컨베이어 벨트 라인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장비 위에 기어가거나 뭐 그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하다가 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 처리장, 뭐 부자재 창고, 그다음에 폐유 이런 곳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담배 피다가 이제 옮겨 붙어서 화재가 나는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작업자들한테 사고가 난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뭐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뭐 제가 아는 어떤 철강 기업은 그 배전반 쪽에서 불이 한 달에 두 번씩 났다. 왜 그러냐? 배전반이 굉장히 오래됐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용접 작업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전력이 너무 과부하된 것 때문에 배전반에서 화재가 계속 나는 것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지켜보고 거기 소화기도 갖다 놓는다. 근데 이제 관리 감독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뭐 저기 뭐 컴프레서 쪽에서 뭐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먼지가 많이 쌓인 상태인데 여러 가지 뭐 진동에 의해서 이제 어떤 특정 온도 임계치를 벗어나면 이게 화재가 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비 과부하라든지 뭐 배전반 이런 그리고 가스 누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 설비에 의한 어떤 자산에 의한 이런 위험성이 많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지난 5년간 어떤 산업재 발생자 수가 2만 5천 명에서 3만 1천 명으로 한 25% 정도 증가하는 추세고 사망자 수도 뭐 433명에서 512명으로 각 18% 정도 좀 나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에 이제 가봐서 물어보면은 요즘 이상하게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예전에 안 났는데 뭐 신입사원도 들어오고 그 노인분들도 많이 나지고 그랬지만은 예전에는 사고가 안 났었는데 이렇게 크고 자고 하는 사건이 그냥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더라. 이게 여러 가지 사람의 의식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는 뭐 떨어짐, 넘어짐, 뭐 깔림, 부닥침, 무너짐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그 상위 4대 사고 유형이 전체 사망자의 한 73% 정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건물, 특수 건물 중에 공장이 80%가 이제 그러니까 전체 어떤 특수 건물에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주요 건물이 보통 공장이더라. 전체 건물의 80%에 대한 그런 화재 재산 피해가 아파트나 뭐 이런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공장이더라. 그리고 그 원인을 보나 보니까 그 공장의 산업 설비의 과부하 이런 게 원인이더라라고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공장에 가보면은 항상 스마트 공장 정량적 평가 지표 뭐 네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리드 타임, 품질, 생산성, 가동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걸 어떻게 하면 향상할 것인가 항상 대표님들이나 공장장님들 고민하고 있고 우리 공장은 80%인데 이거를 이제 한 뭐 100%까지 계속 더 늘려서 빨리 생산성을 향상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비를 관리도 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관리 감독도 24시간 하기 힘들고 그래서 뭐 정비할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어떤 설비의 과부하에 의한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공장에 가면은 왜 이렇게 불이 날까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깨끗한 건물인데 일하다가 뭐 화장실에서 불난다, 우리 뭐 전산시대에서 불나기도 했었고, 이 우리나라 저기 우리 설비들이 이제는 배관이라든지 것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유해가스 누출이라든지 뭐 이런 뭐
폭발성 위험이 있는 그런 가스대 누출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들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센서 같은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센서들이 뭐 가스나 뭐 진동이나 뭐 누수나 굉장히 많죠. 근데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떤 특정 센서만 공급받으면 또 다른 센서 업체한 내가 필요한 센서를 또 어디서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센서나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어떤 특정해야 될 센서를 찾기도 힘들거니와 각기 다른 공급업체 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통합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 장소마다 문제를 인지하고 그러니까 탐지하고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들을 많이 좀 토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센서들이 제조 기반의 어떤 제조 최적화에 관련된 것들이 있지만 산업 안전이나 위험 감지에 있어서는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뭐 처음에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영상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센서의 시계열 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가지 그런 뭐 그 예지 보전 기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기술을 이제 안전 쪽에 갖고 와서 센서로는 안전 위험 사항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하고 영상으로는 안전 위험 사항이 발생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탐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그 문제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그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어, 웹 에디터 기반의 저희가 시각화 툴이 있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연결한 CCTV나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유해가스 이런 센서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 어떤 장소에서 위험 사항이 예측이 됐고 누가 빨리 조치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이런 디지털 트윈으로 화면으로 구성하는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방법론으로는 먼저 이제 저 문제를 디파인을 할 때는 저희는 이제 뭐 데이터 시각화를 하려다 보면은 고객의 어떤 문제에 대한 것도 끄집어내는 역할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AI도 그렇고. 그래서 그 현장을 가고 공장장님이라든지 뭐 대표님이라든지 현장 담당자 그리고 혹은 저희가 이제 현장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문제고 어떤 것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산업안전 기준의 어떤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장소에서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오고 가다 보면은 그 장소 유형별로 이런 문제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사람들이 이제 좀 작업 뭐 지게차 트럭이 오고 가는데 그냥 좀 작업하다가 사고 같은 것들 너무 많이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잡았으면 좋겠고 이 장소에서는 설비에 올라가서 이제 작업하면 안 되는데 좀 작업하는 거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 혹은 그 안전모를 안 써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것들이 위험하다. 뭐 호이스터가 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안전모다로 좀 제대로 써가지고 그 안 쓰면은 바로 뭐 경광등 이렇게 뭐 삐용삐용 해주고 뭐 경고방송 해줘서 좀 경각심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담당자들은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이거들을 이제 우리 문제가를 이제 좀 그냥 참고 인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끄집어내고 어떤 시스템이 이 현장마다 도입이 돼서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재활용 선별장에 적용됐던 건데 이만큼 그 장소마다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열악한 상황입니다. 노인분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시고 뭐 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그 보온 굉장히 또 이렇게 뭐 좀 밀폐되어 있으면서 냄새도 심하지만 그 뭐랄까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더워서 이 젊은 사람들도 그냥 기가 빨릴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 이게 사람이 일하다가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장비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쓰레기 봉투를 그 파봉을 하고 파봉기가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쓰레기의 어떤 무게나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분리해 나가는 과정을 치는데 거기 장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이렇게 좀 뭐 끼인다든지 이런 사고도 많이 나고 지게차라든지 트럭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 트럭 자체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온답니다. 폭탄 뭐 이런 뭐 부탄가스부터 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안에서 갑자기 뭐 분리수거하다가 뭐 폭발도 나고 화재도 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진짜 되게 여러 가지 그 위험 상경에 처한되고 이런 데 이제 좀 그 저희가 적용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AI는 굉장히 보편적인 AI가 적용돼야 된다. 아주 심오한 AI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심오한 AI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그 제조 현장에 도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간단히 이제 제품화해서 상품화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스템이 아닌 조그만 미니 PC 그 엣지 타입에다가 여러 가지 영상의 기반을 뭐 화재라든지 안전모 착용 여부, 뭐 넘어짐, 지게차, 뭐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것들 기능을 만들어서 좀 제품화하는 것들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고 어, 뭐 센서로는 뭐 유해가스, 뭐 음장, 사운드, 열화상, 전력 이런 걸 달아서 이제 어떤 전력 배전반의 이상에 대한 전력 배전반의 화재나 이런 과부하된 것들을 예측해서 뭐 전력에 화재가 날 수 있는 소지에 대한 것들을 예측이 되면은 뭐 좀 그 설비 어떤 여러 가지 과부하된 것들을 줄인다든지 그 열화상 카메라로 뭔가 화재가 탐지가 되면은 이제 바로 조치할 수 있다든지 그런 이중적인 안전 이중 장치를 좀 구현하고 그 어떤 시스템적으로 디지털 트윈까지 연계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인 처리가 아니라 사전에 예측해서 사고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적용되는 것들 많이 강조하고 있고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일단은 한 장소를 정해서 무엇을 보고 오신 걸 정하고 그 장소에 어떤 센서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인지 정한 다음에 그 하나하나씩 그런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들을 진행해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 체제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정도로 그런 거를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작년 이후에 그 작은 중소업체부터 뭐 통신사까지 그 안전에 관련된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쪽으로 수출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어, 일단 저희 솔루션은 이제 AI 엣지인데 이렇게 그 뭐 여러 가지 사람, 뭐 화재,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이제 그 탑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센서, 내가 필요한 센서 혹은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릭해서 그 기능 탐지해야 되거나 예측해야 될 것들을 엣지박스가 바로 여러 가지 이상에 대한 예측과 탐지 그리고 모바일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고 그 AI적으로 그 신뢰도를 많은 기업들이 AI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지 보전도 그렇고 뭐 저희가 AI 어떤 분석 이런 시스템을 뭐 제조기업 대상으로 많이 해봤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AI에 대한 것들이 정말 이게 맞는 거냐라는 것들을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AI적으로 도입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재학습하는 기능들을 둬서 여러 가지 그 성능의 저하가 되면은 다시 얘가 재학습해서 할 수 있는 정도.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열화상 뭐 전기, 가스 이런 센서들을 이제 컴프레셔 쪽에 안에다 두는데 온도가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렇게 다 달라서 그 내가 이제 지금 여름에 뭔가 모델을 만들어도 겨울에 또 안 맞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다시 재학습해서 여러 가지 탐지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그 이게 노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노코드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플로우 기반으로 여러 가지 탐지 로직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센서와 영상 이중 복합 탐지 기능과 모바일로도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센서로는 뭐 열화상 뭐 진동 전력에 관련된 그런 것이 있고 CCTV도 그 연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ROI라는 영역을 설정을 해서 뭐 최근에 또 어디 연락한 데는 그런 제철소인데 유해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배관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 나올 수 있는 소지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그 가스의 누출을 확인을 정교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가스 배관의 어떤 특정 부위가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네, 저희는 그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ROI 영역을 굉장히 폴리곤 타입으로 하나의 카메라 여러 군데를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열화상 카메라에 나오는 온도 데이터를 여러 가지 이상 탐지하는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활용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서와 영상을 이게 융복합한 이런 탐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런 통계 대시보드를 이용을 해서 어떤 작업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위험 사항에 대한 작업들을 하더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그 좀 더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작업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에 대한 이런 거버넌스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솔루션이 이제 웹이다 보니까 그 단지 현장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고 어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 뭐 데이터 센터 예전에 불난도 있지만 그 EMS 뭐 BMS 뭐 이런 뭐 전력에 관련된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외부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뭐 제조기업도 있는데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그런 것들 도입하고 싶어 하시는 니즈가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모바일로 내가 임대한 이런 서버의 어떤 공간을 전력이라든지 서방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버의 자원에 대한 이상에 대한 것들을 예측해서 보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어서 이런 어떤 대시보드나 모바일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공장 저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작업자 쓰러짐, 지게차와 사람의 어떤 충돌 위험 부분들을 이제 탐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는 이런 시스템 구축할 때 서버가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미디어 서버, 카메라를 연동해서 이렇게 뭐 녹화하고 하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고 학습도 해야 되고 모바일도 연계돼야 되고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 이런 안전 사업들이 확장이 안 되고 저도 이제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하지만 예전에 이제 반도체를 했을 때는 저희가 팀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특히 어떤 특정 부분에 20명 정도는 매출이 뭐 또 제품 하나로 뭐 1조 정도 매출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어 소프트웨어가 제품화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굉장히 큰 단위의 SI적인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소프트웨어 솔루션화보다는 좀 더 제품화를 할 것인가. 그래서 시스템 레벨보다는 여러 가지 GPU 기반의 어떤 엣지 기반보다는 좀 더 보편화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 MPU 기반의 이상 탐지를 센서와 영상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품화를 좀 파편화해서 현장마다 이제 고객의 니즈에 따라 센서만 연결하면 바로 부착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쉽게 AI와 IoT를 좀 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요소 기술로는 제조의 기술이 지금 이제 뭐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뭐 투르기에 뭐 이런 또 국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 에너지 자산 쪽에 관련된 것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했던 저희 경험들이 사실 해외 쪽으로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리고 뭐 영국 기업 뭐 이렇게 그 유럽 기업들하고 이게 저희 솔루션을 보여줬을 때 바로 이게 적용할 수 있겠더라. 우리는 뭐 풍력 발전, 뭐 태양광 발전 쪽에 하는데 데이터 기반의 어떤 에셋 매니지먼트 쪽을 하고 싶은데 설비 이상이라는 것들이 발생할 때 이제 그것들이 또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솔루션은 단지 화재나 어떤 안전에 관련된 솔루션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센서에 기반한 여러 가지 어떤 설비의 건전성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그런 쪽에 이제 설득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 너무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만으로는 너무 설득력이 강하고 약하고 뭔가 이제 AI를 우리 설비에 도입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이나 뭐 R&D 사업으로는 너무 힘드니 이런 간편하게 이제 좀 설비에다가 뭔가 자석처럼 딱 붙이면 바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을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으로는 저희가 뭐 그 유레카 클러스터 이런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그 해외 기관 기업들하고 R&D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와 사람, 머신과 그 휴먼 빙이 인터랙트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가 맡고 있는 유지 케이스는 산업 현장, 워크플레이스에서 머신과 그 휴먼 빙이 어떻게 하면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제조 현장의 안전을 생성형 AI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상에 대한 예측, 탐지, 공유, 그다음 상황 전파, 그리고 제어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자동으로만 되는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사실 뭐 데이터 제가 시각화 사업을 예전부터 할 때도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제조 현장에서 뭔가 사고가 나거나 예측이 되면은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미 정보가 있는 거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좀 사고가 나고 어떤 사고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뭐 소방 시스템을 가동하거나 누구한테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대화 플로우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좀 구현을 다 이미 좀 해놓은 상태라 그 데모를 좀 보여드릴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 AI 이 기술이 제조 현장에 어떤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대체를 하는 부분으로 많이 좀 되어 있는데요. 그 제조 어떤 혁신에서는 사람의 어떤 육감, 감각에 의해서 어떤 오늘 소리가 좀 설비 소리가 이상하더라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설비를 점검했었고 했는데 그 안전에서는 환경 안담 담당자가 이렇게 많지도 않거니와 중견기업 대기업에도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담당자가 전체 공장을 다 관할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AI적인 이런 시스템이 사람이 없더라 그 작업 관리자나 감독자가 없더라도 좀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걸로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솔루션의 시스템 영상이고요.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에서는 작업장마다의 어떤 안전 위험 예측과 정상 상태를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설비의 화재가 예상되는 경우는 이렇게 디테일한 화면에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의 실시간 혹은 열화상 카메라의 온도의 이상 탐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할 수가 있고 혹은 뭐 배전반에 붙는다면 배전반에서 전력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전류, 뭐 전압, 뭐 역률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누전, 아크, 뭐 이렇게 뭐 가스 누출과 뭐 스파크에 의한 화재 이런 거를 이제 융복합해서 탐지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영상과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구조로 좀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그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탐지 로직 기능들이 되어 있는데요. 옆에 뭐 CCTV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끌고 오면은 이런 박스가 나와서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내가 탐지해야 될 것들을 이제 어떤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위험도 수준으로 정할 수 있고 요 위험도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 1분 동안 뭐 2번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 근데 5번 이상 가는 거는 좀 잡아줘. 혹은 어떤 공간에 2명이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빠져서 1분간 못 빠져 있으면 잡아줘.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사람이 말해도 복잡한 시나리오를 여기서 탐지 로직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서는 뭐 센서, 오른쪽은 영상을 하나의 어떤 탐지 모델로 둬서 배전반에서 이제 배전반을 이 센서와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고 센서로는 어떤 배전반의 위험 사항을 예측을 하고 카메라가 여러 가지 화재를 탐지해서 이중적인 이런 복합 예측과 탐지가 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점이 실제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좀 고객들한테 저희가 보여줬을 때 진짜 내가 고민한 바를 더 정말 이렇게 좀 잘 구현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어, 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 요즘에 LMM이나 뭐 레그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그 LMM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그 상황을 탐지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어, 여러 가지 설비 이상에 대한 것들이 이제 탐지가 됐고 그 설비를 이상이 탐지가 되면 어떤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 이 설비 이상은 무엇인지 그러면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체계적인 매뉴얼화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모든 매뉴얼을 보고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이런 AI 기반의 어떤 시스템 체계에 의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발전소 사업도 해보니까 SOP라는 그런 상황 대응 절차라는 게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해라라는 그런 게 다 규정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뭐 이런 어떤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에 대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슨 업무를 해라는 것들이 데이터에 대한 표준이 잘 잡혀 있으면 이런 이 어떤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서비스 모델이 굉장히 만들어지기 쉽겠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들 사업을 할 때도 그때는 AI라는 개념이 사실은 막 이게 막 붐업이 되지는 않았는데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어떤 문제를 즉시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상관관계나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계층화 맵에 대한 것들 많이 구성을 해왔고 그 데이터를 그렇게 구성하려면 데이터의 인과관계나 어떤 상관관계를 보려면 이런 게 지금 요즘에 또 팔란티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온톨로지 이런 개념에 대한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는 이제 그런 플랫폼화 제품화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런 문제 해결을 저희 혼자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문제 해결 주제별 센서를 붙이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가 없으면 매번 SI로 공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를 잘 만들고 그 환경 데이터나 설비 데이터나 사람 데이터 그런 것들이 있든 없든 이제 바로 저희 파트너를 붙여서 플랫폼으로 해야지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도 이렇게 진출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서 네, 그러한 데이터의 표준화를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데모는 저희가 다 드렸고요. 일단 저희 기업의 철학이 일단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서 또 이렇게 좀 뭔가 현장에서 문제를 없도록 하는 것인데 어 요즘에 국내 제가 기업에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이런 국내 많은 뛰어난 기업들이 국내만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국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뭐 용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좀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면은 어, 많이 또 진출하고 국내 어려움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 제품들을 수출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조금 제가 좀